네, 이소플라본은 플라보노이드라고 부르는 어떤 화학적인 공통성을 갖고 있는 그룹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고리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탄소 6개, 3개, 6개짜리의 이제 연결 고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가 이제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몇 가지 그룹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이소플라본이라는 거는 콩과 식물에 이제 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성분이고, 이런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다양한 식품들, 감귤류나 그다음에 뭐 마늘이나 양파 같은 채소, 또는 딸기나 포도 같은 과일에도 이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콩과 식물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건 대두고 함량도 제일 많습니다. 완두도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을 이제 조금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소플라본은 콩을 가지고 조리한 식품들, 두부나 두유 또는 콩나물의 형태로 섭취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 아이소플라본은 이제 콩으로부터 유래한 성분이기 때문에 콩의 종자라든지 성숙도, 어떤 생육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식품이 가공될 때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를 나타내지만, 기본적으로 콩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플라보노이드 계열 중에서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콩에 존재할 때는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당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과 결합된 그런 이소플라본이죠. 그런데 이 형태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소화되는 과정에서 당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체내 소장 상피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그 효소의 이름을 이제 베타글루코시데이스라고 부르는데요. 베타글루코시데이스가 당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을 제거하게 되면 비배당체, 당이 떨어진 형태로 우리 몸에 이제 흡수가 되게 되고, 흡수된 이 비배당체의 아이소플라본이 소장에서도 일부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것이 대장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대장에서 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대사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데, 이 중에서 활성이 가장 높은 형태는 이쿠올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아이소플라본의 대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흡수돼서 또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다양한 대사체로 변화가 돼서 체내에서 이용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소플라본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왜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지를 잠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소플라본은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구조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와 이제 잘 결합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호르몬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약한 강도로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부터 시작해서 폐, 그 다음에 뼈, 간, 장기, 생식기,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아이소플라본이 결합해서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체내의 다양한 기능을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콩을 먹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강에 어떤 수용체 결합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산화 물질이고요. 그리고 염증이나 또는 면역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체내 각 기관에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요새 와서는 어떤 의학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도 관심도가 뇌 건강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치매 환자의 비율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뇌 건강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뇌는 신경세포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세포가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것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의 변형 같은 데들은 대체적으로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항산화 어떤 효과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뇌신경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아이소플라본이 새롭게 이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병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뇌병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공통된 기저의 작용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소플라본들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퀄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이소플라본 중에서 다이드제인이라는 아이소플라본의 한 종류거든요. 이제 요거의 대사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코를 만들려면 아이소플라본이 있어야 이것이 대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 섭취를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홍이 섭취되지 않으면 이퀄은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콩만 많이 먹는다고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식습관, 그리고 실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변형되는 대사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장내 미생물들이 분포하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이제 나타내게 되죠.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이제 인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본에 있는 폐경기 여성들을 5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퀄을 얼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서는 이퀄을 생산한다고 알려진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생산된 이퀄의 양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균일하게 생성되는 건 아니고 일부분 22%만이 이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퀄의 생산에 미생물 균주는 있는데 왜 이런 생산 비율이 달라지냐? 요거를 봤더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더라. 이퀄을 생산하는 장내 미생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미생물이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잡힌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식습관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이러한 식습관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거냐? 특정한 어떤 장내 유용한 미생물의 증식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이라든지 이런 프로바이오틱들의 성장을 선택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건강보조식품 같은 어떤 기능성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소화도 안 되고 당연히 장내 미생물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것들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연구에서 얘기한 그런 식습관을 보면 이제 라면의 섭취 빈도는 오히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퀄의 생산 능력을 떨어뜨린다. 또 흡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의 섭취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생활 습관, 다양한 식품의 섭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